계속해서 고체의 에너지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기체의 에너지 준위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아래 그림과 같이 원자핵과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전자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에 빠진 것처럼 전자가 빠져나갈 수 없는 형태로 비유한 그림인데 이를 포텐셜 우물이라고 합니다.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매우 큰 중력에 의해서도 비슷한 효과가 생기는데 이는 일반상 대성 이론에 블랙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원자로 돌아와서 같은 종류의 기체 원자는 모두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라고 했죠? 같은 기체라면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체는 원자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자 사이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고체가 되면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적용됩니다. 화학에서도 들어보셨겠죠? 참, 여기서 베타는 알파, 베타, 감마의 그리스 문자가 아니라 제외하다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하나의 양자 상태에는 하나의 전자만 채워진다. 라고 빈칸에 적어야 하는데 고등학교 수준의 서술이고 실제로는 약간 다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에서 양자 상태는 에너지 준위 값을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이 여러 개의 원자가 서로 근처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게 되는데 베타 원리에 따라 전자가 같은 에너지 준위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전자는 미세한 에너지 차를 두고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어서 고체 원자처럼 수많은 원자가 밀집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일종의 띠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연속적인 에너지 영역이 됩니다. 이제 에너지띠에 대해 알아봅시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대를 허용된 띠라고 합니다. 고체 내의 전자들은 에너지가 가장 낮은 부분부터 채워나가는데 원자의 제일 바깥쪽에 해당하는 전자인 원자가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원자가 띠가 전자로 모두 채워져 있고 전자가 옮겨갈 빈자리가 없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때 에너지가 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 두 띠 사이의 간격, 뒤에 나오지만 띠 간격이라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원자가 띠 위에 비어있는 띠로 전이하여 고체 내부에서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자가 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인접한 허용된 띠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을 띠 간격 또는 띠틈 금지된 띠라고도 합니다. 이제 에너지띠 이론을 바탕으로 고체의 전기전도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전자와 양공입니다.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하면 말 그대로 전도띠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선에 해당하는 준위가 아니라 에너지 대역폭인 띠이기 때문이죠. 전자가 전이하고 나면 원자가 띠에 남은 양의 성질의 구멍이 양공입니다. 다음 단원인 반도체에서 다시 나오니 기억해둡시다. 그림과 제시된 표를 보면서 에너지띠의 구조에 따라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구분해 봅시다. 일단 예시를 먼저 들어볼까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입니다. 열전도는 따로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전도도와 열전도는 비슷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먼저 구리난 같은 도체는 원자 사이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전기전도도가 큽니다. 다이아몬드나 석영 같은 절연체는 전자가 이동하기 어려워 전기전도성이 낮고 규소나 저마늄 같은 반도체는 도체나 절연체와는 다른 성질을 보입니다. 즉,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지만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도체는 일반적으로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어 띠 간격이 없고 에너지띠에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 전자가 비교적 쉽게 원자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전기장을 걸어주면
전자가 고체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게 바로 자유전자가 되는 것이죠. 전기전도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금속이 대부분인데 금속 결합의 특징입니다. 도체와는 달리 절연체는 원자가 띠가 전자로 채워져 있고 무엇보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매우 커서 전자가 전이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절연체 대신 부도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는 쓰지 않습니다. 부도체는 단순히 도체가 아니다 란 뜻이라 반도체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그림과와 같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비교적 작아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여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 에너지 값입니다. 띠 간격의 에너지 값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대개 5 일렉트릭 볼트 정도의 폭이라고 하는데 책마다 조금씩 다름으로 참고만 하세요. 아래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성질에 대해 정리한 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트의 문제는 대개 다음 단원의 반도체와 결합돼서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일부 문제만 보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32번입니다. 세 종류의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도체, 반도체, 절연체이겠죠? 아까 띠 간격의 크기로 전기 전도성을 결정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간격이 가장 큰 A가 절연체, B는 반도체, C는 도체입니다. 그럼 기억은 맞네요. 그리고 니은 전기 전도성은 C가 가장 좋습니다. 틀렸습니다. 상온이라는 말을 굳이 덧붙인 것은 온도가 상승할수록 도체의 저항은 커지고 반도체는 전기 전도도가 좋아지기 때문인 거죠. 같은 이유로 디귿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반도체인 B는 원자가 D에서 에너지를 얻어 전도띠로 전이되는 전자의 수가 증가하므로 양공의 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디귿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기억만 맞고 1번입니다. 다음 문제인 1번을 보겠습니다. 온도에 따라 반도체에서 전자의 전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기억, 전자가 채워지는 에너지띠에 해당하므로 기억은 전도띠이고 맞습니다. 니은, 원자가 띠와 전도띠가 겹쳐있지 않으므로 이 고체는 도체가 아니군요. 틀렸습니다. 특히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고 원자가 띠에 양공이 생기므로 이 고체는 반도체입니다. 디귿, 온도가 높을수록의 전기 전도성은 증가합니다. 자유전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역시 틀렸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 역시 1번입니다. 반도체 파트는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시며 온라인 학습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